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월요일에 나침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한 주의 나침반 역할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네. 쟁반하면 안 될까요? 예. 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일지 오늘 네.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증시도 기지개 켤까? 금요일장에 미국은 양호한 고용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연착륙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걸어봤었는데 시장의 해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가야죠.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이 괜찮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은 많이 쳐졌다가 경기 부양한다고 난리죠. G2가 경기를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미국도 이제 그래도 금리 인하 지금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쪽이고 중국은 돈을 퍼붓고 있고 그러면 수출 주도적인 국가 입장 쪽에서 한국은 수혜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올 앞으로의 흐름들은 지금 수출 잘 나가고 있는데 약간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아마 10월부터는 수출이 두 자릿수가 안 나올 거예요. 증가율이. 왜냐하면 그때부터 좋아졌던 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자릿수 정도나 좀 떨어진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금액 증가율 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 G2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유럽마저도 이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조를 봤을 때 경기는 잘 버티고 있고 유동성은 공급되고 있고 이런 위험 자산을 바라보는 흐름들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참 너무 좀 못난이 취급을 당했지만 네. 가긴 가야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 시장이 못난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못난이 취급을 당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런 못난 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들이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쪽으로 움직이겠다.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일단 그게 멈출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삼성전자만 반등할 것까지 보면서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수급 부담 끝나고 나게 되면 제 갈 길을 가겠죠. 그런 쪽을 기다려보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저점을 만드는 패턴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지? 네, 그래서 그 패턴이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셔도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목매고 지수가 왜 안 가? 삼성전자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는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놔두고 나머지 쪽들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삼성전자가 하락한 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조만간 때가 올 겁니다. 바닥을 찍는 패턴들 확인되고 그 다음에 물을 타든 아니면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그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많이 이것저것 좀 뒤처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냥 경기 흐름만 본다. 그러면 원래 지금같이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에 따라서 또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IT 세트 수요가 확인되는 순간 또 메모리 반도체는 또 아싸 이러면서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관련된 미국이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처졌던 한국도 다시 보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이기 때문에 네. 그 소식을 저도 새벽에 이제 뉴스 정리하면서 전해드리면서 네. 저희 내부 전문가가 삼성 밸류체인으로 언급을 하신 종목을 관련주로 제가 꼽았었거든요. 아침에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요? 예, 지금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을 내면서 네. 달립니다. 네, 네. 이오테크닉스가 쭉 오늘 장중에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9%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논리적으로 사실 우리 장에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걸 증권가에서는 오늘 스프링을 계속 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 누르는 힘만 이제 없어지면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그리고 삼성전자 빼면 코스피가 한 2,800 정도는 가 있는 수준으로 장 흐름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야, 이제 하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빼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네요. 안 되는 거 네. 빼고 저도 신박했는데 네. 그 내용 좀 빼놨었거든요. 사실 네. 언급을 안 했었는데 그런 내용도 나왔었고요. 네. 그만큼 좀 부진한 게 이제 반도체 쪽인데 과연 3분기 실적 잠정치 이후에 또 SK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이달에 좀 잘 좀 흐름 바꿔나갈 수 있을지 네. 네,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대응이시죠? 네, 이오테크닉스는 좀 빨리 움직이네요.
네, 뭐 약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장비 쪽들은 이제 내년에 대한 사업 전반과 함께 이것들은 이제 올해 이 정도쯤 발주가 나갈 것들이 이제 윤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되고 약간 11월, 12월 때부터 이제 움직이는 게 진짜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제 다음 단계를 보는 거죠. 삼성전자 쪽에서도 HBM3E 물론 엔비디아 쪽으로 못 들어가는 게 가장 문제지. 나머지는 뭐 중국 쪽으로나 여러 가지 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쳐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죠. HBM4나 그런 쪽으로 준비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본딩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데 수주? 그렇죠. 수주도 이제 가능하다. 그거를 예. 이제 미리 약간 좀 땡겨오는 느낌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네. 지금 나오는 변화 같고 게다가 또 우리 지금 또 슬쩍 나오는 HBM 관련된 쪽들도 우리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그중에 한미반도체는 또 못 가죠. 왜냐면 또 노이즈가 좀 많아요. 단독 밴더 쪽에서 자꾸 이제 SK하이닉스가 예, 여기저기 좀 확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네.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과정들이죠.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는 쪽들의 변화들은 먼저 하이닉스와 함께 탄력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안 간다고 나머지 HBM 또 장비주도 안 간다는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시되 이오테크닉스는 한 18만 원대 전후는 저항일 것 같아요.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눌림목을 보자라는 쪽으로 이 두 세트 있죠. 이오테크닉스와 리노고 이 두 세트는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코스닥 대형주가 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금요일 날 바이오주가 갑자기 쫙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견인했었죠. 어떤 시장이면 코스닥입니다. 오늘은 딱 보세요. 2차전지가 올라가죠. 2차전지가 올라가는데 2차전지 또 그 코스닥에 위치한 그 종목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게 또 올라가면서 시장을 견인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도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주봉상으로 볼까요?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여기 와 있고요. 코스피를 보게 되면 지금 단계가 여기 그리고 또 코스닥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주식 쪽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게 자생적으로 살아날 모습들이 좀 먼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800선, 810선까지는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갖다 대다 놓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같이 탄력을 받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이 먼저입니다. 그런 쪽에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가다 보니까 주도력들은 시장의 코스피는 좀 정체돼 있고 거기서 많이 빠졌던 이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면서 바이오 2차전지 이쪽 돌아가고 그다음 또 코스피는 그냥 뭐 방산하고 이제 몇 개 섹터들만 살아있는 쪽에서 그런 쪽에 대한 무브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섹터가 돌아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장 접근법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결국은 두 개 아닙니까? 코스닥을 끌려고 한다? 그러면 바이오랑 2차전지밖에 없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들 네. 그것들도 한번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이오가 사실 올해 시장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더 가속화되는 하반기 접어들어서 굉장히 네.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주 위치로서의 추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더 갑니다. 바이오인가요, 배터리인가요? 뭐가 더 갈까요? 공존해 가면서 더 갈 텐데 네.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상승률만 따진다. 제가 보기엔 바이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좀 어떤 좀 차익 매물을 정리하고 그다음 올라오고 하는 과정들이 좀 있을 거고요. 거기다 지금 2000년대는 당장 다가온 테슬라의 위 로봇. 예. 우리 로봇이래요. 위 로봇. 예, 이거 가지고 얘가 그 기대감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측면들도 높죠. 게다가 또 갑자기 4680 이제 양산 들어간다. 근데 물론 이게 LG에너지 솔루션만 한 거 아닙니다. 기사는 완전히 LG에너지 솔루션만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파나소닉도 같이 해요, 지금요. 보통 보면 테슬라 같은 큰 기업이 네. 한 대가 주지 네. 않거든요. 네, 모든 네, 네. 글로벌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사는 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파나소닉하고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일단 단가가 높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출력 같은 경우도 용량도 5배 그리고 또 성능도 8배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모멘텀 삼아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 이벤트 끝나고 나가게 되면 세론?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좀 체크한다고 하게 되면 그 기조 쪽에서 꾸준하게 들어갈 거는 바이오 쪽들도 계속 챙기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바이오 쪽은 그런 네. 성향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금리가 최근 들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눈치 보는 국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금리는 이제 떨어질 텐데 라고 바라보면서 성과 내오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 갖춰갔던 성과들이 이거 될 거야 했던 것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시즌. 그게 이제 지금부터 연결돼서 연말 또 JP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탄력도는 높을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두 축들 가지고 보시되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오 타픽 있으실까요? 알테오젠이죠, 뭐. 알테오젠이요. 예. 끝. 네. 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플러스 로봇 중에서 SK온 플러스 로봇 뭔지 아세요? SK온 플러스 로봇이요? 유일로보틱스 얘기하시나요? 네. 예. 그리고 그 아까 한미반도체 얘기하실 때 네. 그 하나정밀 기계 쪽으로 이제 그 장비 수주를 그렇습니다. 주잖아요. 네. 그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솔루션이죠? 움직이는 네. 이유죠. 그것도 그거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비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다가 그걸 같이 흡사병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하나비전이 뭐 하는 회사냐면 CCTV. 이게 뭐냐면은 이제 CCTV도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찍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AI가 쫓아가서 그 사람 추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쪽인데 중국 쪽을 다 지금 손절해 놨죠. 누구 거 쓸까요? 네, 좀 앞으로 유망한 쪽이죠. 그런 쪽과 함께 하나정밀기계에 대한 성과 그건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좀 노이즈가 많아요. 기사로서 나오는 게 하나정밀기계가 뭔가 단독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누가 주냐라고 하게 되면 주는 어차피 한미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제 보조 서브 역할을 하다가 이거를 같이 이제 같이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과정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은 인적 분할을 하고 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적 분할하는 회사는 어차피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사업 그대로 하고 있게 되면은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인적 분할하면서 이거에다 주로 봤어 그러면은 이거 떨어진 회사를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고 얘는 좀 소외받았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적인 측면 쪽에서 그렇다고 소외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반응을 합니다. 그게 과정이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테오젠은 목표가를 얼마 보실까요? 이번에 계약이 물론 저희가 알려져 있기는 로열티 한 5% 정도 쪽으로만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 나오는 게 이제 20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그리고 샌도스 것까지 바이오시밀러 것까지 만약에 합쳐서 이제 둥그스름하게 나온다. 연간 최소 1조 들어오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치를 얼마나 보여줄까요? 그럼 곱하기만 20만 한다고 하더라도 20조는 일단 기본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PER 얼마 주실 건데요? 곱하기. 거기다가 네. 이제 나오고 있는 파이프라인 쭉 봤었을 때 그걸 하나씩 이러면 또 너무 요 같아가지고 좀 싫긴 한데 그것까지 다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50조. 네. 살며시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런 거 너무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네. 오히려 주가에 그렇죠. 보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이벤트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FOMC 의사로 그냥 그럴 것 같고요. 물가 수준 뭐 CPI, PPI 나오는데 큰 폭음만 없으면은 시장에서 큰 반응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위 로봇 행사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테슬라만큼 글로벌 주도하는 회사도 별로 없습니다. 섹터 별로 로봇도 그렇고 거기다가 AI 쪽도 그렇고 거기다가 우주항공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모든 섹터 보게 되면 테슬라가 일단 그만큼 기술력을 선도하는 입장이다라는 쪽에서 하나를 보여준다. 그러면 테슬라의 저가 자동차와 그 FSD가 합쳤을 때 캐즘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사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근데 일단은 세론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우려를 하는데 그 생각보다 좀 큰 그림으로 가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게다가 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또 삼성전자, LG전자 다 내일부터 실적 발표하고 이제 쭉 미국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미국은 눈높이가 좀 높습니다. 한국은 눈높이가 전혀 없음. 눈높이 자체에 눈이 없어요, 눈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탄력들은 만약에 기대하게 되면은 기대감 없는 한국 쪽에서 조금 더 성과 낸다. 한국이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3분기 실적 시즌에 오히려 미국보다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한국장에서 펼쳐질지 여부 지켜보겠다라는 포인트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